여러분 저는 기자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 일은 점심을 먹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제 한 일을 보고 드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강릉에서 무슨 부정선거 이거 한다고 그래서 이상하다. 강원도 사람이 이런 걸 다 해?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KTX 타고 가서 이렇게 그 월화의 거리, 강릉에 월화의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러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스타벅스. 내려가니까 스타벅스. 와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강릉 생긴이 처음 시국에 관한 이 정치적인 시위였어요. 근데 누가 하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했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구호가 뭐냐? 무조건 부정선거예요. 부실선거가 없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 여기 여러분들은 50%도 못 따라가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게 끝나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너무 좋았다고 어떤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내일쯤은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거기 강릉이라 저희가 없어요. 유튜브 생중계 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음에 하게 되면 제가 좀 같이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KTX비는 제가 낼게요. 원하시면 같이 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강릉, 춘천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으로 가면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안민석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안민석이가 자기는 AI 시대 첫 번째 교육감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AI로 너 가짜라는 걸 분석을 해서 분석 보고서를 보내줬어요. 너 가짜야.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어요. 올해 4월에 대법원이 안민석 2천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추서훈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추서훈한테 사과하라. 그리고 추서훈이는 석방하라고 하는 탄원서를 이재명에게 보내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자, 또 역순으로 올라가서 우리 장 박사님하고 같이 경기도청과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끝나고 와서 제가 추미애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너 가짜야. 가짜. 넌 지난 2000년 4월 15일 민경호 의원이 부정선거로 피해를 받던 바로 2020년 4월 15일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때도 부정했는데 너 부정선거로 아니야 그 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21대 국회 2024년 40총선 때 너 하남에서 부정선거했더라. 너는 부정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도지사를 하고 아마 네 다음 목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근데 내려와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보고는 다 끝났고 저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 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올림픽 공원에서 가장 학술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좀 학술적인 얘기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거 끝나면 시험 볼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스타벅스 갈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수학적인 말씀, 수학적인 이야기, 수학. 그 다음에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학, 바이블, 신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법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먼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징집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징집을 할 때 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나폴레옹 시대 때 징집한 그 젊은이들의 키의 평균이 161.4cm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 그 프랑스 사람은 유럽에서 그렇게 키가 크질 않아요. 평균이 161.4cm니까 이렇게 평균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면. 근데 희한하게 157cm쯤 되니까 뚝 떨어져.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111.4로 가는 거예요. 그런 그래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라는 거는 쭉 올라가서 제일 피크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157cm에서 뚝 떨어졌다가 다시 111.4로 가요. 수학은 범죄자를 잡아내는 최고의 수단이 수학입니다. 뭐냐면 그때 나폴레옹 시대 징집 때 키에 157cm가 안 되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7.2, 157.4는 키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157에서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숫자 그래프를 보고 딱 보면 알아. 이 딱 보고도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이 딱 보고 모르면 안 돼요. 기자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자는 저 민경욱 기자하고 이상로 기자 둘밖에 없어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네, 자, 또 하나 수학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뭐가 났냐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동안 그 전에 계속 가도 되겠네요. 북한이 올해 상반기 동안 1조 원의 비트코인을 훔쳤어요. 전 세계 3분지 올해 상반기 동안 도둑질 당한 비트코인의 3분지 2가 1조 원인데 그 1조 원을 누가 훔쳤느냐? 북한의 김정은이가 훔쳐갔어요. 자, 이제 수학적인 얘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유전적인 얘기로 가요. 유전학. 좀 어렵죠? 네, 좀 들으세요. 유전학 얘기를 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도둑질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재명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재명이는 570만 표의 표를 도둑질했어요. 김정은이는 전 세계의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도둑질했어요. 올해만. 자, 미국 사람이 볼 때 우리가 해외 나면 너 사우스 코리아냐 노스 코리아냐 물어봐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볼 때 한국 사람 도둑놈이나 북한 사람 도둑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 DNA가 한국 사람의 DNA는 도둑질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북한의 최고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한 해 수조 원어치의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요. 남한의 최고가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정권을 훔쳤어요. 570만 표로.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도둑놈의 DNA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한이 갈린 지가 지금 80년밖에 안 돼요. 따라서 유전학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전의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남북한이 떨어져 한 10,000년 정도 살으면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나 유전적으로 같지 않게. 그러나 지금은 80년밖에 안 돼요. 우리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에게는 도둑놈의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객관적으로 인정해. 기분 나쁘실지 몰라요. 자, 수학 얘기했고 유전학 얘기했고 이제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신학. 물 하나 갖다 줘요. 자, 신학은 수고함 저기 제가 착각하면 안 되니까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마이크 안 들려요. 자, 안 들려. 안 들려. 올리세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나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가 주권이에요. 주권을 도둑질 나가면 안 돼요. 자, 성경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6절에 이런 게 있어요.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저주가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우리나라 헌법은 성경의 율법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문학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시험 볼게요. 문학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자, 문학에 섹스피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쓰는가 하면
너희 두 가문 모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자, 이제 신부가 법학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아, 이제 문학으로 넘어, 신학에서 문학까지 가고 법학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자,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천대엽에게도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너희 천대엽, 수신 천대엽, 참조 천대엽의 후손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는 천인 공로할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나 성경에 보면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라고 써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재명이, 그 다음에 추미애 많아요. 이번에 다 가짜들. 저는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요. 법학으로 넘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보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아들, 추미애의 아들, 지금 뭐 군대 뭐 탈출했다가 뭐 도망 다닌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안민석의 아들 많잖아요. 그런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의 아버지, 당신들의 할아버지, 당신의 엄마, 당신의 할머니는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질렀어. 아마도 옛날 하나님 같았으면 그 죄악이 자손 대대로 미치리라 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섹스피어는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니 이재명의 아들, 천대엽의 아들, 노태악의 아들, 그리고 추미애의 아들, 그리고 안민석의 아들, 딸, 그리고 이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할아버지, 당신의 엄마, 당신의 할머니는 천인공로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기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야 돼, 복습. 자, 수학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 갔고, 문학으로 갔고, 그 다음에 법학까지 갔습니다. 유전학도 있었어요. 유전학. 여러분, 저는 구했습니다. 자, 스타벅스로 갑니다. 자, 있겠죠? 자, 구호합니다. 구호. 내가 스타벅스를 가던 투서 플레이스를 가던 그거는 이재명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자, 나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나 스타벅스 이거 먹고 왔어요. 자, 또 가야 되나? 스타벅스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스타벅스 갑시다 외치는 겁니다. 네. 방송 사고 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스타벅스 갑시다 하면 스타벅스 갑시다. 2번 합니다. 자, 스타벅스 갑시다. 스타벅스 갑시다. 원모 스타벅스 갑시다. 스타벅스 갑시다. 한 번 더.